안녕하세요. 돌피노TV 저스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다이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저처럼 강사로 활동하는 통틀어서 다이버들, 우리들의 주변엔 다이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무작정 열심히 즐기시는 분들, 스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열정이 아주 흘러넘치게 배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늠은 안 되지만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다이빙을 해온 것 같은 절대 고수의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분들, 그런 다양한 다이버들을 다이빙 리조트나 보트에서 이미 만나셔서 친분을 쌓았거나 앞으로 친분을 쌓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다이버들을 만나면서 왜 다이빙을 오랫동안 하고 있을까? 왜 다이빙 교육을 계속 받았을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왜 열심히 하는 거지? 나도 민폐 끼치지 않는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를 배워야 다이빙이 편해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알맞게 효과적으로 배워서 편안하고 부담 없는 다이빙을 즐기는 신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 친분을 맺게 되는 분들,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속한 다이브 센터나 동호회에서 예전부터 활동 중이거나 새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다이버들이나 레스큐 혹은 마스터, 강사님들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형님, 동생, 누나, 기타 등등으로 아주 친근하게 호칭하면서 다이빙 버디로 또는 팀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끈적끈적한 친분을 쌓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 혹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리조트에 방문했는데 함께 다이빙 보트를 타게 돼서 우연하게 친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의 다이버들이 맛있는 고기를 맛보라며 나눠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모두가 그렇듯이 다이빙을 하다 보면 서로의 다이빙 레벨이 조금씩 다르거나 경험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본인과는 다른 레벨, 경험을 가진 다이버들과 버디 또는 팀으로 다이빙을 함께 하면서 혹시 내가 그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쩌나? 내가 위험하면 도움을 청하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 회원분들도 상당수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다이빙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위에 링크된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다이브 센터나 동호회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에게 다이빙에 관한 문의나 상담을 합니다. 통계로 볼 때는 1순위로는 비용이고 2순위로는 일정을 고려해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순위로 여가생활이나 취미를 고려해서 오래도록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와 상담을 마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다이빙 문의에 답을 하고 상담을 해주다 보면 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원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가장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작은 오해를 하시는 예비 다이버님들과 문의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다이브 센터로 문의하셨던 사례를 재현해서 예비 다이버님이 전화로 교육 문의와 상담을 하셨던 상황을 대략적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돌피노 다이버스의 저스틴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토어 돌피노 다이버스몰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답해드릴 테니까 뭐든 질문하세요. 취미 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어서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 취미로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다던데 맞나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던데
저도 가고 싶거든요. 처음 배우시더라도 당연히 즐거운 취미생활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배우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와 함께 멋진 바다 질리도록 다녀보시고 그러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을 배우긴 했는데 잘하지 못해요. 스쿠버 다이빙은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고요. 자신 없긴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제가 물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간만 괜찮으시면 본인에게 잘 맞는 레포츠인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잠수포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체험 다이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이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일정을 두지는 않아요. 신청하는 다이버님들과 다이브 센터의 일정을 조율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가하시는 교육과정마다 일정은 약간씩 다르고요. 크게 구분을 한다면 체험 과정과 자격증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격증 과정으로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 비용과 배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에게 알맞는 자격증 단계를 제안해 주시면 생각해보고 맞춰서 신청할게요. 많은 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물놀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배우고 활동하는 경험에 따라서 다이빙에 대한 생각과 마음, 스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경험과 다이빙 스킬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건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교육 과정마다 비용과 기간이 약간씩 달라요. 교육을 처음 받으시게 되면 스쿠버 자격 단계의 초급인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이빙을 즐기는 단계인 어드밴스 다이브 코스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계는 어드밴스 다이버 과정까지의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요. 어드밴스 과정을 완료하시고 레벨이시면 취미 활동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서입니다. 교육을 모두 완료하는 기간은 천천히 꼼꼼하게 배우면 약 2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교육 비용과 풀장 비용, 해양 실습 비용을 각각 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안해드린 계획에 맞춰서 어드밴스 과정까지의 비용을 산정하면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용은 한 번에 지불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청구되니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병아리인데 얼마나 깊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나요? 저는 겁이 많은 편인데 물속 깊이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려면 장비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물속에선 수심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답니다. 임소라는 강사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쳐다보라고 하기 전까진 본인 스스로 수면 쪽을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등 뒤에 메고 있는 스쿠버 탱크로 인해서 고개를 들면 탱크 밸브의 뒤통수가 부딪히기 때문에 주로 바닥이나 이동 방향인 앞쪽이나 양옆으로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생각은 몸이 물에 닿기 전까지만 생각이 들 거예요. 다이버들은 수중으로 들어가는 수심은 자격 단계별로 한계 수심이 다릅니다. 초급자 레벨인 오픈워터 다이버가 갈 수 있는 한계 수심은 18m이고요. 그 윗단계인 어드밴스 다이버 레벨의 한계 수심은 40m입니다. 대부분의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갈 수 있는 수심이기도 합니다. 다이빙 레벨의 한계 수심에 관해서는 교육이 시작되면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다이빙 장비를 구매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구매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슈트, 마스크 등의 장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BCD, 컴퓨터 등 중요도와 사용의 비중이 큰 장비들은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대여해서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장비 사용과 조절에 적응에도 효과적이고 본인에게 알맞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빙은 계획과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용도와 사용법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에 맞게 환경과 계획에 맞는 교육을 받고 용도에 알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천천히 다이빙을 배우고 즐기시다가 본인에게 알맞는 시기가 오면 그때 다이빙 장비 구매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의 도움과 추천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수중 카메라를 포함해서 모든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장비 대여는 구매보다는 큰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쵸? 설명을 듣다 보니 그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물놀이 정도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드밴스까지 배우면 전문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2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어드밴스를 2달 동안 배웠다고 전문적인 다이빙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드밴스 코스 교육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다이빙의 이론과 스킬을 배우겠지만 다이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 과정을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이브 마스터, 강사 코스 등의 별도의 전문 다이버 과정에 등록하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다이버님처럼 초급자 과정부터 순차적인 교육이 모두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드밴스 과정을 마치고 별도의 스페셜티 코스에 참가하셔서 수중 촬영, 수중 스쿠터, 나이트록스, 사이드 마운트, 테크니컬 다이빙 등등의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는 개별적인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간은 스페셜티 코스들마다 각각 실행 달성 요구 조건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면 담당 강사가 협회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서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됐어요. 열심히 교육받고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인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재밌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제가 저의 유튜브에도요, 상담 내용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둘 테니까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돌피노 다이버스에서 교육 비용을 할인 기간 중이니까 오픈워터와 어드밴스까지 신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교육 일정을 전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할인 중인 것을 봤어요. 체험보다는 알려주신 대로 자격증 교육으로 신청하고 연락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보세요. 돌피노 다이버스의 저스틴 강사입니다. 돌피노 TV인가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CF 영상 촬영 감독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수중 영상을 촬영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수중 촬영에 관심이 있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은데 제가 육상 촬영은 잘하지만 수중 촬영은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구독자셨군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님이 전화 주시니까 더 기쁘네요.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직접 뵙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더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촬영을 수중에서도 원활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당연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너무 잘 주셨어요. 제가 접해보고 싶었던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선 더 반갑네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 위한 시간과 수중 촬영을 배우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쿠버 다이빙과 수중 촬영을 일주일 정도만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그렇게 배우시는 건 현실적으로도 교육 규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일주일보단 좀 더 걸리겠지만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 드린다면 우선 초급 다이버 과정인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를 완료하시고 어드밴스 코스와 함께 다이빙 기술과 수중 촬영을 함께 연습하시면 2에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수중 촬영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그럼 저 같은 초짜가 스쿠버 다이빙과 수중 촬영 그리고 제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모두 배운다면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좀 더 오랫동안 배워서 수중 촬영 전문가급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가르치는 전문가급으로 배울 수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주 많으셔서 제가 직접 뵙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다이빙과 수중 촬영을 나누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이빙에 대한 설명은요, 완전 초보자여도 초급 다이버인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부터 시작해서 패디 강사까지 완료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을 모두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 정도 걸리고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패디의 다이버 교육 과정인 오픈워터, 어드밴스, EFR 강사, 레스큐,
스페셜티 코스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과정과 패디의 프로 다이버 교육 과정인 다이브 마스터, 그리고 보조 강사와 오픈워터 강사의 통합 과정인 패디 강사 개발 과정, 패디 강사 시험에 참여해서 순차적인 단계별 교육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이론 교육과 풀장 실습, 해양 실습, 이론 시험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이빙의 로그 횟수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풀장 실습과 이론 시험이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촬영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언급한 약 1년 동안의 교육 과정 중에 어드밴스 코스와 별도의 스페셜티 자격증 과정이 포함되고요. 수중 촬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중 촬영 방법, 수중 조명 방법, 강사의 수중 촬영 노하우 등을 중점으로 하는 서방식 교육과 수중 촬영 미션과 과제 해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중 촬영 장비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수중에서는 카메라와 렌즈를 커버하는 방수 장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카메라 바디를 위한 방수 하우징과 렌즈 전용 방수 하우징인 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수 하우징은 본인이 사용하던 카메라와 렌즈들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거나 비슷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인 영향을 감수하셔야 돼요. 하지만 촬영 장비들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던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거나 수중에서의 조작법을 별도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수중 촬영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함이 중점이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향후 수중에서 작품 활동 등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실 예정이라면 대여를 통해서 다른 장비를 사용하시는 것보단 본인이 사용하던 장비인 카메라와 렌즈에 알맞는 하우징의 비용, 제조사, 사용 리뷰 등을 강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추천받아서 준비하신 후에 교육 참여와 연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중 조명과 마이크는요, 다이빙 장비 제조사의 제품이나 촬영 장비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다이빙 장비 제조사의 제품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전문 촬영을 위해서는 촬영 장비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촬영한 작품의 퀄리티와 후보정 등의 사후 작업을 위해서도 구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중 촬영 장비의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안내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비용과 소요 비용은 센터로 방문을 해주시면 디테일한 모든 안내와 설명 후에 예약 비용을 성금으로 받고요. 견적서를 작성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략적으로 포인트만 설명해 드렸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설명한 내용은요,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방문해서 교육 신청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리죠. 하루빨리 뵙기 바랄게요. 하루빨리 교육해드리고 싶어서 현기증 나요, 제가. 아우. 긴 시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비 다이버분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힘들 것 같죠? 센터로 걸려오는 문의와 상담 중에 예비 다이버들이나 다이빙 레벨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분들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재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셨거나 오해하셨던 점들이 혹시 있었다면 해소되셨나요? 물론 저의 직업 특성상 다이버분들의 문의와 상담이 매우 자주 있고 상담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참가하시는 교육 과정마다 비용과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두 번째,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레포츠인지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다이빙 비용은 교육 비용과 풀장 비용, 해양 실습 비용을 각각 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초급 다이버 교육부터 전문 다이버 교육까지 연속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패디의 다이버 교육 과정은요, 오픈워터, 어드밴스, EFR, 레스큐, 스페셜티 코스,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EFR 강사,
다이브 마스터, 보조 강사, 오픈워터 강사의 순서로 단계별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6번째,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 풀장 실습, 해양 실습, 이론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풀장 실습과 이론 시험이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7번째, 장비는 구입보다는 대여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장비에 적응되고 추천을 원하시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궁금한 것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즐겁고 애착이 많이 가는 레포츠입니다. 오늘 제 영상으로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고 재밌고 힐링되는 영상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